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담당관 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 감사 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근본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 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오늘 공무직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장님. 근데 발언에 앞서서 지금 공무직에 이제 군산시 근무하는 공무직분들의 근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관련 채용 시스템 및 현재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의 구분 말고 부장님, 보통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지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군산시에서 인건비를 받는 공무원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타직 공무원은 임기제, 청원경찰, 그다음에 또 이제 수습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시비를 지출하는 것 중에서 네네. 일반 기관제를 제외하고는 공무직도 포함해서 기준 인건비에 예. 포함이 되죠. 네네. 그 공무직의 기본적인 역할과 업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현장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 보조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나가지고 그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네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자, 공무직은 현재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378명이라고 돼 있고 일부 자료는 418명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네, 78명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78명이요. 예.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의 책자에는 378명으로 돼 있고 부가적인 자료, 저 인건비 계산하고 한 자료는 또 418명이라고도 돼 있어요. 자료가 오차가 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공무직이 계속해서 예전에는 행정실무원, 뭐 그다음에 이제 무의계약직, 뭐 이제 전환 대상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통칭 공무직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공무직 운영상 그 사실 오래됐지 않습니까? 공무직을 유지해온 지가.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과 업무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직책상 한계가 분명히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계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 공직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죠. 짧게 한께서. 이제 일반직에 비해서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많이 쌓아도 호봉에 보수라든가 호봉에는 올라가지만 직위 승진은 직위가 이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차이가 좀 있는. 그러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업무에 대한 좀 진취성이나 그런 것들이 결여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근무 뭐 그런 것들의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이제 관련 중요 업무 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회계 업무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 인건비 상정 시에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무직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네.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 내역을 보면 뭐 타시군 예를 들 거는 없습니다. 타시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시군 단위에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뭐 그런 자료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현재로서도 군산시 공무직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기준 인건비 자체도 일정 정도 초과가 돼 있어요. 군산시 공무직 때문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초과가 돼 있는 게 사실 맞죠. 기준 인건비는 네네. 아직은 총괄은 아직 안 된 걸로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정산한 내용을 좀 보니까 2020년부터 25년까지 해가지고요. 최종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좀 상향 조정되고 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저하고 언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관련 업무상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을 활용할 가치는 분명히 있으되, 근데 분명히 업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는 공무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되도록 조심스럽고 지양해야 되고 또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 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안부나 그쪽에다가 저희가 연말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군산시에 필요한 공무원 숫자를 사실은 상향해서 좀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기준 인건비를 넘어서면 교부세 영역도 이상이 있지만은 사실상 다른 지자체들 경우를 보면 그런 TO에 대해서 잘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저희 군산시는 관련 업무상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을 채용하고 최근까지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신 거죠. 예, 저희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꼭 그렇게 해왔다. 예. 자, 그럼 한번 시스템을 보죠. 자, 군산시는 현재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환 대상자만 받고 있죠, 지금은. 2년이 이제 그러니까 뭐 채용하거나 그런 과정 없이 2년의 기간제를 했을 때 전환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전환 심의를 열어서 전환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기간제를 뽑을 때는 기간제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럼 각 부서별로 기간제를 요청하는 사람을 저희 행정지원과에 제출을 하고, 그럼 그걸 이제 노조계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TO가 정해진 운영을 하게 되죠. 꼭 그 사업 그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죠. 필수 인원 그렇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년이 도래했을 때 1년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환 대상자 심의를 하죠.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죠. 추진하고 근데 있습니다. 도래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고 자료를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공무직 선출을 조심하고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기간제 사선 심사제를 통해서 좋아요. 조심스럽게 최소화시켜서 기간제를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커팅을 해서 TO를 정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2년이 도래했을 때 그 2년이 도래한 사람을 전환시켜서 평생 근무하고 호봉이 올라가는 전환 대상자로 평가해서 그 사람을 전환시켜야 되는가라는 시스템이 정확히 갖춰져 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 어디에도 2년 이상 매차 회의가 있어요. 매년 회의가 있는데 2년이 도래해서 전환될 사랑 대상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다른 논의가 없습니다.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계속 전환을 시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심사 대상 우리가 선정을 할 그 공무직 대상 업무로 그 선정 채용을 할 경우에 9개월 이상, 2년 이상 그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추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상시 고용 체계가 필요하다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전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직화 되게 되면
보직 변경이 전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해당 곳에서 기간제를 통해서 기간제에 대한 역량이 평가되고 그 해당 업무가 지속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을 전환을 시키고 그 전환된 보직은 계속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전문 인력이 기간제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기간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왜 그러냐면 기간제는 많습니다. 전환되는 사람은 일부고 국도비 전환자도 있지만 12 전환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랬을 경우에 12 전환자가 전환 대상자가 2년이 도래했을 때 이 사람을 근로계약법상 2년을 넘지 않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전환시키려면 그 많은 기간제 중에 말씀대로 전환을 시켜서 지속 가능한 업무인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업무가 그런 업무일지라도 이 사람이 기간제는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평생 공무원으로 할 만한 자질과 쉽게 얘기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 그게 이루어지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지금 그거를 반영시키려고 좀 다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 제가 서류를 봤는데 기간제를 할 때 사전 심사를 하고 사전 심사를 끝나고 나서 전환 대상자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간제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그 TO 자체가 전환될 TO 자체가 업무 자체가 지속 가능한 업무가가 첫 번째겠지만은 과연 2년이 도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공무원을 해야 될 역량을 갖췄는가라는 평가표가 있어야 정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각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공무직 그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때 해당 과장이 와가지고 이 직원이 그동안 2년 동안 어떤 행태로 근무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듣고 평가를 해서 전환 대상자로서 적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얘기를 지금 군산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 기간제를 처음 모집할 때 당시부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군산시 일반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내지는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될 일에 대한 기간제를 대체해서 쓰고 있지만 지속 가능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보직은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더라고요. 예. 모든 기간제 업무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고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당 기간제를 모집할 때부터 사실은 예측 가능한 기간제에서 전환시킬 만한 보직에 관해서는 정부의 특수 시책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 말고요. 그렇다면 그 보직만큼은 기간제 모집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각 그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어떤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정 부분은 거의 지정돼가지고 그 부분에서만 공무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모든 부서에서 다 그 검토 대상은 기지만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진짜 정말로 그렇게 찾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2019년부터 24년자의 정규직 전환 명단입니다. 그럼 국도비 전환자들이 있어요. 통합 건강 증진 방문 관리 관련해서 이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알아보니까 기간제를 모집할 때부터 국도비가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TO부터 사실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TO들이 많아요. 근데 정부가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또한 사실은 일반 국도비 전환자가 아닌 정규직 일반 12 전환자보다 사실은 정규직화되기 용이한 분들이에요. 왜냐? 정부에서 인정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부에서 국도비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저희가 감사장이지만 이분들도 애시당초 기간제를 뽑을 때부터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대상자로서 사실은 전환되기 굉장히 유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 정규직 전환자 보세요.
정규직 전환자가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인 업무와 그다음 평생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등이 포함이 되고 있느냐를 보자고요. 자, 뭐라고 돼 있냐? 부속실 전담, 네? 그리고 화장장 업무, 보건소 부속실 전담, 운영 경유차 저공해 지원 사업. 네? 정규직 전환자 또 볼게요. 실내 배드민턴 매표 관리. 네? 또 실내 배드민턴 매표 관리. 박물관 매건표 전시 안내. 이게 기간제로 못하는 업무입니까? 아니 이게 기간제로 못하는 업무냐고요? 상시적으로 계속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왜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오는 업무는 그러면 다 공무직화 시켜야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상시직 그냥 그 비정규직 상산하지 말라고 그런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채용을 예상되는 분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군산시가 인력을 계속 늘려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이는데 국가에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공무직을 많이 늘려서 해결할 수 있다면 1,000명도 늘리고 2,000명도 늘려야죠. 근데 제가 전제로 한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기간제로 맡기고 공무직이 필요한 건 선별해서 공무직화 시켜야 되고 공무직화 시킴으로 해서 기준인건비에 잡히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을 요청했을 때에 TO를 배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부세도 혜택이 없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업무라고 해서 여기를 달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책을 쭉 돌아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공무직 전환하시는 이 대상 업무를 찾기 바쁜 것 같아요.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막.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업무가 제가 몇 개만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기간제 대체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은 이 업무하고 매표 업무 말고 지금 군산시의 수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매표 업무보다 중요치 못해서 전환직 대상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소중한 업무가 없어서 지금까지 전환을 안 시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생산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규화 시켜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 인력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좋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마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각 부서랑 행정지원과랑 해서 지금 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자, 하고 그러니까 있는 제가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지금 400여 명 정도 가량의 공무직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예전에는 행정실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했었고, 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대 강 시장님 되자마자 그 직전에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꺼번에 추진해 보니까 150명 가량 된 거 아닙니까? 법을 어겨먹으면서까지 기간제를 운영했던 군산시예요. 그게 잘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전에 기간제를 2년 넘지 않게 사실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화 시켜야 되고 그런데 맥없이 법을 어겨가면서 150명을 방만하게 기간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 한꺼번에 150명이 덜컥 옮겨진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건 정부에서 그 식책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뽑아왔어요. 국도비 전환자대로 전환이 된다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뽑아왔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존 기간제들 중에서도 전환을 이것보다도 소중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것보다 경중으로 따지면 더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름을 붙여서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현상이 그래요. 현황이. 이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부터 전환 대상자가 돼서 공무직화되는 평가 시스템이 없고 내부적으로 과연 어떤 업무가 공무직화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철저히 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공무직도 공무직 관련 조례. 자, 볼게요. 군사직 근로자 관리 규정상의 정수가 있어요. 정수가. 공직에 정수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 정수의 내용을 국장님 보셨죠? 정수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정수를 개정한 지가 꽤 됐어요. 그 이후에도 공무직은 뽑았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정수를 정하고, 예? 그 정수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인원 러프하게 잡혀 있어요. 지금보다 한 40명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라고 온 거 아니에요. 정수를 러프하게 잡아놓고 그 안에 인원수가 TO가 비어 있으니까 뽑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뽑으라고 정수를 이렇게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실제 필요한 정수를 정해서 해당 필요해서 감수되면 감수되는 대로 자연 감수시키고 필요하다면 증원시키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직 개편한 지가 언젠데 이번 조직 개편이고 전 조직 개편한 거에 대한 과 이름도 안 박혀 있고 각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의 지금 해당 부서 배치된 곳도 다 틀려요. 정원조차 안 맞고 TO조차 안 나고 관련 부서조차 안 맞는데 기간제 관리를 하고 공무직을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걸 바꿔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원 정원을 러프하게 잡아놓고 마음대로 지금 이거 부서도 안 맞게 지금 계속 채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시스템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현황이 그래요.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체계적인 것은 불구하고 완전 무법천지 같아요. 무법천지. 왜 해당 과에 있는 조례에 대한 정원조차 맞추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자, 왜 기준 없이 양산을 계속 하는가?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다른 얘기 해볼게요. 군산시 저변에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게 줄이 있으면, 군산시 고위공직자의 줄이 있으면 공무원이 된다. 그 공무원이라는 건 시험 봐서 들어오는 공무원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전환, 정규직 전환 기간제를 해서 예전엔 행정실무원이 되고 지금은 전환자가 되겠죠. 기간제에 들어와서 전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군산의 저변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거 처음 듣는.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국장님이 시에 그렇게 계셨는데 저는 시에 15년밖에 없었는데 시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그 얘기를 들어왔어요. 지금도 저에게 어떻게 하면 본 의원에게 사선을 하면서 시에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되냐, 저는 힘 없어요.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뽑혀요. 방금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절차로. 자, 보세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본책자에. 제가 누구라고 특정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강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150명이 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전환됐던 2018년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만 봐도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한 겁니다. 10건 남아요. 10건. 공무원 부인, 퇴직 공무원의 아들, 예? 지금 현직 공무원의 와이프, 현직 10건. 제가 보여드리라면 지금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관계도 다 적어놨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연 지금 현재 전직 행정실무원 때부터 지금 양산되어 있는 공무원들 중에 과연 누구 부탁해서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어떤 선발 절차에 따라서 다 선발이 돼가지고 그 자격 요건이 돼서 들어왔지.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어떤 자, 보세요. 그런 얘기를 불식시키려면 제로 된 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예? 그리고 현직 공무원들이 봤을 때, 저 같은 시의원이 봤을 때, 아,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죠.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모르시는 척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
시스템이 없는데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의 무능함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일은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제 만약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걸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인척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 못 들어오게 하면 역차별이죠. 예? 근데 다만 그런 분들 위주로 들어와요. 그리고 누군가의 청탁에서 들어온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시민들이 물어봐요. 왜 안 됩니까? 다들 누구는 들어갔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냐고요, 국장님이. 방조하고 계시다고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군산시 행정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고 작행정 국장님인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주관하셨을 뿐이. 그럼 방조하신 거죠. 개선하세요. 개선하시고 제가 앞으로 보니까 내년부터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감사에 지적당해서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군산시 고용안정 복무조례에 보면 군산시는 원래부터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맞죠?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채용은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2년이나 동안 한번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요건이 된다 하면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다른 의원님 발언 시간 우리 위원장님이 지키라고 나오셔서 자, 원래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했는데 우리 시가 그걸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고, 자, 현재까지 군산시는 일련의 행태를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서 공개 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특정 인물을 2년간 기간제 근무를 시키면 공무직을 전환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역이용해서 특혜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면 시스템을 대세요. 이거를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대시라고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개 경쟁을 한다? 그럼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그럼 여태껏 다 그렇게 해서 채용해놓고 그럼 다음번 시장은 자기 사람 어떻게 심습니까? 인제 와서 공개 채용.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산시에서 일자리가 정책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예산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공공에서까지 이런 절차를 없고 민주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끈과일과 줄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다? 사기업은 그래도 공공은 그러면 안 되죠. 부장님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데 안 한다고 대답을 해야지. 그게 맞습니까? 그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정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개 채용 원칙을 지키시고 채용 시 임용 자격이나 관련 자격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기준 기간제 채용부터 철저히 검증하시고 평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또 줄 수도 있어요. 대신 공개 채용에 참여하면 되니까 전환 대상자 공개 채용 시에 그런 인센티브 기간제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재 수사기 인력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을 두 분 다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산 시민회장은 196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88명이 수상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언론에 홍보를 했고요. 부분별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이 선정되어서 군산 시민이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군산 시민회장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저희 언론에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수의 시민 제보에 따르면 군산 시민의 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모 신문의 미래신문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시민의 장은 제대로 된 사람을 선정합시다. 매년 나오는 소리예요. 형식적으로 티만 내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예향 봉사장 쪽에 노비로 상을 수여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 하청업체 직원들, 친구들한테 댓글 달라달라고 전화 100통은 더 하더만 심사위원 여러분 댓글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심사해 주셔서 군산 시민의 장의 품격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도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해서 혹시 행정지원과에서는 확인을 하셨어요? 저도 그 해당 댓글을 그 시민회장 끝나고 난 다음에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적에 대한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봤는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자, 여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할 때 뭐 제대로 확인을 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그 사실에 그걸 좀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현장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더 사전 검증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똑같고요. 저는 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그 심사하는 날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도 노벨 수상자 선정할 때 비밀에 붙여졌죠. 전혀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도 심사위원들의 보완이 철저하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현장 실사를 좀 강화해야 되겠어요. 현장 실사는 우리가 현장 실사는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잖아요. 네네. 네. 그 외에도 시민단체라든지 기자단들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루가 아닌 최소 3일 이상의 세밀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딱 하루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동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군산 시민 전체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가장 접수가 많이 되는 사람이 예향봉사상이에요. 그런데 음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수상 신청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의 장에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예향봉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심사위원에 대한 보완 관리, 현장 실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은 불가능하고 심사 시에 혹시 수상자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심사 방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피곤했었어요. 196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이 수상자에게는 영예롭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품격이 있는 상,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집행라인에서 진짜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오히려 받고 비난받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그 결과 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좀 일부 포함을 했거든요. 그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철저하게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는 직원 휴양시설에서 좀 행정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 지금 우리가 직원 휴양시설로 해서 7개 7군데를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네. 계약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네.
7군데를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까지만 콘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현재는 이제 휴양소 관련 부분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콘도 관련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 콘도를 더 새로운 콘도를 계약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순위가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호도 지역 관련 부분을 먼저 관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해당 현장을 갔었을 때 뭐 환경이 좋거나 그리고 주차의 편리성 그리고 장소의 적정성을 봐가지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그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까지 그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콘도 관련 부분까지는 이제 거의 네. 2020년에 끝났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 휴양소 해가지고 그 노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콘도보다는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어떻게 보면 독립 펜션이라든지 이런 곳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만료일이 7군데 중에 예. 일성 콘도하고 토비스 콘도는 예, 2026년 아니 2025년 2026년에 이제 20년에 이제 만료를 하거든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 휴양시설 이용하는 우리 그 공직자 관계 휴양시설을 오는데 그 이용하는 시설들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나요? 예. 예.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일성 콘도하고 토비스 콘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용률이 적습니다. 근데 네.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저희가 2월 달까지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 객실을 충분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일성 콘도나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는 뭐 남원에도 있고 한데 그분의 무주에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너무 시설이 낡아가지고 사실은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회사 이름을 말해서 그러지만 예전에 한번 부도 관련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006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2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재는 계약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환되어 있는 거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계약 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예? 받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허상 예. 그럼 우리가 보증금을 만약 우리가 해약을 했을 때는 예. 보증금을 전액 못 받는다는 식의 그렇게 내가 알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더 물론 그 협약 사항을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거의 뭐 일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저희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20년이라는 계약을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10년에 강산이 지금 2번 바뀌었는데 이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은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남았잖아요. 네네. 많게는 그러면은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일할 계산한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해약을 해서 우리 그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그 직원들이 불편 없이 아니 제가 뭐 조사를 해본 결과 너무 낙후됐다고 하더라고. 예. 그리고 지금 무주는 그 중단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게끔 해서 뭐 제주도 뭐 거기에 토비스라는 관계 그 콘도만 이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럼 조항들을 좀 꼼꼼하게 그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시설 좋은 데를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 읍면동 그 주민센터 주차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면동이 26구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차 면수에 비해 그 직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주차가 면적이 좁다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일단은 뭐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인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청사에 관련 신축이라든지 주민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 전 층사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 대수만 맞추면 됐는데 지금은 현재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 주차 대수만 해서는 그 충분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더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법정 대수보다는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 지역에 신풍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노후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예? 안 좋은 걸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 예? 예산을 빨리 그 신풍동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새로운 청사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과장님께 여쭙게요. 지역 읍면동별 특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하는데요. 보조 자료 주신 거 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읍면동 특화 사업은 저희가 그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특화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보니까 특화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제 보는 기준에서 야구거리, 아나바다, 영화 상영, 무궁화 거리 조성 뭐 이런 것들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특화 사업이라고 할 만한데 그 외에 꽃식재, 밑반찬 서비스, 운동기구 설치, 유산균 음료 배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 음료 지원, 제철 과일 사업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동장님의 아이디어에서 또는 뭐 시민 참여 예산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는 하겠지만 전혀 우리 동에서 뭐 걸러지지 않고 올라온 사업들 같아요. 의원님 그 특화 사업이라는 게 그 정해진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갖고 시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복지 계층들이 저도 사각계층에 있던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개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 고독사 예방 1인 건강음료 지원에 혜택 받는 사람이 20명입니다. 우리가 뭐 1인 가구로만 보더라도 군산시에 뭐 한 43% 정도가 1인 가구거든요. 물론 청년, 뭐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다 포함해서. 제목은 그럴싸합니다. 아무튼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게. 그럼 거기에 맞게 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막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누군가를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 수혜자 기준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위주로. 뭐 제철과일 사업 10세대 혜택 받습니다. 10세대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철과일을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 값 10세대에게 준다는 거예요. 취지 제목은 정말 그럴싸한데 아니 줄 거면 좀 많이 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도 더 많이 줬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비타민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차라리 우리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비타민 제품 종합 뭐 건강 기능 식품
차라리 이것을 6개월분 뭐 3만 원, 2만 원.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좋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별 제안 다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 수준에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좀 자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산이, 물론 저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좀 한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올라오기까지가. 네, 의원님, 그 관련 사업은 해당 우리가 특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업 부분에 넣은 거고, 또 복지 부분에서는 또 다른 대상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복지 부분에서 하는 사업, 뭐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데에 외로움 방지도 하고 찾아간다는 명목 좋습니다만, 또 우리 재가 방문도 하고 관련 부서에서 경로장애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런 것들 좀 같이 면밀히 살펴서 예산 집행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할게요. 예. 이 통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우리 이 통장을 지금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읍면동장에. 네, 근데 24개 읍면동에서 임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우리 이 통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복무 규정에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규정상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 여기 전 이번 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그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정 홍보라든가 주민들 간의 그 행정과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통장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뭐 정치적인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입 없이 시정 홍보에 이제 0점을 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 해임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6항으로 나열돼 있잖아요. 6항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자리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자리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1항에서 뭐 신체적인 이상, 또 2항에서 형사사건 기소, 3항에 보면 업무상 현저한 태만, 그리고 4항 당해 니 통장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뭐 행정구역 조정, 뭐 기타 사항. 자, 그러면 이 통장의 해임건에 대해서 아니면 그 임명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청을 할 때 형사사건 기소를 어떤 범위에서 확인을 하십니까? 형사적인 사건 예. 말입니까? 형사의 기소한 때라고 지금 우리 이 통장의 해임 안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세요? 특별한 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금고 이렇게 이상의 형을 예.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고. 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지를. 저희들이 이제 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통보받거나 그런 절차는 없어요. 통보는 안 오니까 임명권을 할 때. 누가 이제 임명할 때. 임명할 때요. 예. 그렇다면 임명할 때. 국장님,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물론 법적 시효 기간이 있겠지만 이 시효 기간이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에 기소된 때는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범죄 유무 사실을 띠지 않는 이상은 개인 신상의 그 비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해임권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 기소된 때라고 명시가 돼 있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이 부분에 좀 조정을 필요로 하고 어쨌든 이 부분 조사를 좀 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24개 읍면동을 보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이 통장 조례에 관해서 임명에 관해서 우리 전라도 22개 시군을 조사해 보고 우리 군산 전라북도 관내 14개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군 단위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주민총회에 의해서 이장을 선출하게끔 돼서 우리 읍면동에서 임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임 제한을 해서 우리 면에 그 시 읍면동에 그 읍면동장을 면접에 통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 전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전에 우리 자치국장님한테도 이 부분에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는 그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왜? 우리 군 단위 전라북도 파악을 해보세요. 전라북도 군 단위를 보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총회에 의해서 이장을 선출하게끔 돼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하게끔 지금 돼 있어요. 자체 조례에. 근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지만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우리 도농복합도시지만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면접을 통해서 임명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임명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를 많이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조례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이제 의원님이 전에도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몇 번 회의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요. 지금 어찌든 동하고하고 또 그 읍면하고는 좀 약간의 그 상황 입장이 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어떤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표준안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는 걸로 해서 어떤 이 통장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없이 그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문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우리 행정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틀립니다. 그 기준은 뭐냐? 읍면동장의 생각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생각에 따라서 선출의 방법이 전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규칙에 정확히 담으시라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어떤 면접위원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면장이 직권으로 임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공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면접을 통해서 보고 어느 지역은 직권으로 임명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해서 일률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공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규칙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일화돼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아까 전에도 금방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읍면동에 대해서는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은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각자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동은 동대로 아니면 읍면은 읍면에 대한 어떤 시점에 맞게 어떤 표준안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근다고 너무나 과도하게 저희가 아니 제한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안 국장님 그 되니까. 표준안을 예. 규칙에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정확히 읍면동마다 물론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 그 동하고 뭐 읍면 지역하고 그 표준안을 이 통장 임명에 관한 선출에 관한 표준안을 정확히 담아주시라는 거예요. 그 표준안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표준안을 예. 담아주셔야지 이거를 어느 권한으로 포괄적인 권한으로 놔두시면 지금까지 그런 이장 임명에 관한 소리가 잡음이 괜히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봐왔고 또 그런 민원적인 부분들을 그 우리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조정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하신다고. 또 하나는 우리 이장이 임기가 동일화하는 걸로 가식적으로는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시적으로 이 통장 그 임명을 하잖아요. 예. 예? 그 면접을 통해서. 근데 보통 뭐 3년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우리 이 통장 아마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임명 다시 선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임기가 지금 1년 미만일 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고 또 1년 이상일 때는 새로운 임기를 1년 이상일 때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 잔여 임기로 하잖아요. 네. 잔여 임기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안 맞아요. 밸런스가 임기가 조정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 통장 우리 임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임기를 한 날짜로 정해놨잖아요. 일시에 하는 걸로 3월 달에. 근데 임기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잔여 임기로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임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마다 매년마다 이 통장 임기를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고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우리 이장 임기들을 일률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잔여 임기 한 달이 남든 두 달이 남든 세 달이 남든 전임자의 임기 잔여 임기로 동일화를 해줘야 우리가 그 임기를 조정을 통합으로 가는 거지. 지금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 다른 시군은 1년이 남든 한 달이 남든 전임자의 임기 잔여 임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1년 이상과 1년 미만의 임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일 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임기 밸런스가 안 맞아요. 다른 읍면동하고 마을 단위나 동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은 이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또 그 기간에 맞춰서 3년의 그 기간에 맞춰서 또 이 통장을 선발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그 이 통장들을 한 번에 다 그 저기를 선발을 하는 취지가 그랬어요. 우리 이 통장 조례 개정할 때는 본 취지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임기를 3월 말까지로 정해 놨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잔여 임기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 그러다 보니까 이장 임기가 동일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뭐 올해 뭐 2명이면 2명 또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또 임기 이장을 선출해야 되고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 이 임기를 좀 맞춰주시라는 조례 규칙 사항입니다. 예,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요. 조정을 해서 예. 그게 크게 뭐 오류되는 그런 행정상 크게 오류되는 부분은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셔서 우리 읍면동장이 우리가 업무 시행을 하는데 행정적인 업무 시행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답변식으로 하죠.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수강료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수강료는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수강료요? 수강료가 아니라 강사 수당이요? 강사 수당을 예.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주는데 왜 일테면 대하면이나 나포면이나 구암동이나 개정동은 왜 수강료를 별도로 또 지급하는가? 강사 수당을요? 네. 강사 수당을 왜 별도로 지급하냐? 왜 지급하는가? 그거는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마다 다르겠지만 거리의 특성, 강사들이 이동거리 관련 부분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됐어요. 거기까지. 예. 자, 이동거리라고 했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지목한 서수면이 아니 대하, 나포, 구암, 개정면을 지목했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서수나 인피는 거리가 안 멀어요? 멀습니다. 네. 멀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저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왜 수강료로 강사 수당을 지급하냐?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어느 동에 가서 오면 강사 수강료가 강사 수강 저희가 올라가고 어느 동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군산시가 맞췄잖아요. 그럼 그걸 맞춰줘야죠. 지난번 행정사무관 때도 지적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올해 또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좀 하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수면은 수강생들 수강료로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수강료를 사용하는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 10조 6항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읍면동장 징수한 수강료 등의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 했어요. 근데 그걸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수강생 전체가 다 갔으면 그것도 이해를 해줘요. 불과 차 한 대 정도 갔겠죠. 내가 읍면동장 오면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한 대 정도 가가지고 돈을 예산을 수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형평성이 없다. 이번에도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좀 강력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여기 분명히 조례에는 읍면동장과 상의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바꿔야 한다고요. 자 봐봐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자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다 보면은 올해 수입이 1,000만 원이면 2월금이 1,200이에요. 그럼 이게 수강료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수익 사업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문제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수강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좀 좋게 만들지 않는다든가 무조건 수강료 받고 그냥 그걸로 맡긴다든가. 두 번째는 뭐냐? 환경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갖다가 수강료로 일부는 해야 한다. 물론 읍면동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읍면동에 뭐 냉난방기를 자체 이 수강료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않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것은 읍면동이 약한 데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좀 명확히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춤형 그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복지 포인트가 공무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립예술단의 복지 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공무원 배정 기준에 준하되 조정률 75%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조정률 75%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서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근무 시간을 그 예술단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입니다. 그게 휴게 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6시간으로 복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주려면 5시간이야 돼. 그러면 62.5%가 나온다고. 근데 왜 거기만큼은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냐? 저희 것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이제 자, 점심시간이 공무원은 예. 자 봐봐. 공무원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이나 기관 공무직이나 이것은 140만 원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근무를 적게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 시간을 빼고 해야지 왜 넣고 하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물론 그 해마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심사 승인해 준 이 심사 승인이라는 건 작년에 심사 승인해 준 인원입니다. 그래갖고 한 지금 한 1,600명 정도, 거기에는 지금 그 뭐 이틀 근무자, 3일 근무자, 그다음에 기간제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내년에 승인 요청된 것이 1,700명 정도 되는 예, 예.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가 이제 3일 하는 사람도 기간제에 포함되고, 네네. 또 대부분 뭐 9개월 이상, 3개월, 뭐 1년 미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군산시 공무원이 2,000명 정도 대략, 그 기간제가 1,700명. 아니 그분들은 왜냐하면 공공일자리 같은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개월 이상, 뭐 이게- 6개월 이상 하는 예, 인원들은 그 9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은 그 맞춰가지고 애를 계절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복지 포인트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여기는 전혀 없다. 이분들한테 가는 교직은 전혀 없다. 이 조례도 나와 있어요. 이게 처우 개선하는 조례. 이걸 제가 읽어줄 수는 없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법제처에서.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라도 처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복지 포인트를 10%를 준다든가 몇 개월,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그러면 9개월, 10개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재보장성 보험이라도 들어주든가. 그분들이 뭐 사대보험은 당연히 들어 있는 거고요. 네. 예. 하여튼 복지 포인트 관련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한번 현 해보겠습니다. 직원하고 뭔가 네. 차별화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육아휴직을 가가지고 대체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민들이 봤을 땐 공무원으로 보지 기간제라고 안 봐요. 그럼 그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기간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공무직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보여야겠어요. 2022년도에 23년 22년도에 35명, 23년도에 32명, 그 대략 한 30몇 명씩 가요. 네네. 근데 이 워크숍을 역량 강화 워크숍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공무직 노조에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 노사관계라든지 타 지역 노사 벤치마킹을 가는데, 지난번에 뭐 제주도, 부산 이렇게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등. 왜냐하면 시간을 짧게 가죠. 왜냐하면 그 워크숍을 가는 것은 역량 강화는 어떤 기준으로 보내냐, 공무직을 보면은 그 2년 3년 이게 다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계속 가요?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 대의원 이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24년도에는 집행부, 대의원 워크숍 12명이 갔어요. 30 몇 명 중에서. 지금 이게 그 23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역량 강화나 이 국외 출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선정하는가? 자, 공무원 노조에서 선정한다 해도 행정지원과에서 이거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왜 3년간 계속 가냐고. 이 공무원 노조가 노조를 위한 조직이에요, 군산시를 위한 조직이에요? 당연히 군산시를 위한 그렇죠. 조직이죠. 네네. 그럼 거기를 골고루 갈 수 있게 그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 관리를 제가 3년치만 자료를 뽑아서 그렇지 자료를 더 뽑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다음부터 기준, 단 사람 뭐 몇 회 이상, 뭐 몇 년 만에 이런 것도 정해줘야 한다. 시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마다 틀립니다. 이게 대의원이냐, 조합원이냐 이런 교육의 성격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역량 강화니까 뭔 말인지 가지고 대의원이나 뭐 이런 걸 간다라면 회비 내잖아요. 노조 조합비로 가야지. 이행 될 수 있도록 한번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환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저희가 이제 행정기획과에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서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저희 15조에 보면은 아니 12조에 보면은 회의에 공개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다른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은 비공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23년, 24년 현재까지 진행된 그 회의가 392건이에요. 군산시에 현재 14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작년하고 올해에 진행된 회의가 392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47건은 공개를 안 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공개를 않고 근데 대면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의원님께서 업무 보고 때나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부분은 사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이 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고쳐라라는 공문을 계속 내려보냈었고 그렇게 하고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니까 시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보면은 공개를 않는 데가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개를 않는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지역건설 그 산업위원회,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보니까 조건부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들을 공개를 안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본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정보 공개를 갖다가 이렇게 막냐, 좀 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 왜 우리 군산시만 이렇게 하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여전히 그런 공개를 안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몇 군데 찾아봤는데 익산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익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빼온 자료거든요. 근데 익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익산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해가지고 개요를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냐면 내용을 보면은 비공개예요. 비공개. 이유는 법 조항을 들면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을 비공개함. 자, 비공개하는 것도 공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 비공개를 하는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익산시 보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기는요, 개요부터 해가지고 회의록 자체가 아예 공개가 됐어요. 회의록 자체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돼. 이게 지금 이제 과장님이 이제 아셔서 이번에 본 의원이 지난 조례 개정을 했고 네네. 지금 더 강화가 됐잖아요. 공개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각 부서에 철저히 좀 다시 지시를 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감사 자료 93쪽 한번 보겠습니다. (93쪽에) 보면은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작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4번에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결과가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한 조사인지 좀 의혹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반기 것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보조 자료에는 하반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보셔봐요. 평균 만족도가 2023년 상반기 때는 51%였던 게 2024년에는 60%로 대략 10% 정도가 올라갑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변동이 심한 것이 뭐냐면은 공정 투명 만족도가 48%에서 64%나 올라가요. 64%나.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사에 있어서. 예, 그 64%는 올라가. 그런데 주신 보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4%가 만족도가 올라가는 올해 10월 달에 한 그 자료입니다. 네. 보조 자료 153쪽입니다. 153쪽. 공정 투명성 이게 지금 64%라는 거 아닙니까? 예. 153쪽 그렇죠. 예, 자 예. 불만 사유 한번 볼게요. 불만 사유 인사 때마다 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적인 공개라고 생각한다. 전보 대상자 명단이 있어도 옮기지 않고 승진 임용 기준이 지키지 않고요. 이게 공정 투명성에 있는 4번의 그 조사한 데 보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널뛰기식으로 이렇게 16%나 이게 상승할 수 이게 제대로 된 조사인가요? 아니 물론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 그 뭐죠 이번에 청렴도 예, 평가에서도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 나오겠죠 거기에.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군산시가 청렴도가 계속 하위를 전국적으로 하위를 가면서 어쨌든 이걸 갖다 한번 개선해 보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그렇죠? 익명 게시판도 만들고 노력하고 막 다양하게 했어요. 근데 그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어. 근데 자 지금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지금 상승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청렴도 조사한 것이 우리 시가 조사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 하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가 이것을 조작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인사 그 우리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에서도 인사 파트 관련 부분 했을 때 작년 청렴도 관련 기준 했을 때 저희가 인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금년 초반에 상반기 인사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 인사 관련 설문을 했을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월 달부터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소수직렬 인사 간 다음에 그다음에 저연차 공무원들 인사 간 다음에 경무부서 인사 간 다음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이번 하반기 인사 때 반영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장님 그런 결과로 좀 제가 더 말씀드린 건 만족도가 뭐냐면은 높았습니다. 그건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 했다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인사 기준이 투명하지가 않고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인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인사는 한 사람은 만족스럽지만 그 외의 사람들 불만스러운 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잘해도 본전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인사한 것들을 보면은 저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왜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건데 과연 우리 1,600여 공무원들이 우리 군사시 인사에 만족을 한다고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말아야겠네. 왜냐하면 60%가 넘게 지금 공정 투명이 만족도가 나왔잖아요. 반절 이상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군사시 공무원들은 왜 설문조사를 그렇게 해줬으니까 답변을 해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불평을 가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만족도가 좀 올라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인사에 대한 불만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보 관련 부분이 가장 또 인사의 불만. 인사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 해당 그렇죠. 과장으로서 인사 관련 그렇죠. 인사하는 건 아니죠. 시장님이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 과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조사. 인사권자는 시장이 하지만은 조사는 과장님이 하시고 과에서 하고 과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치된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대책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하고 그게 있습니다. 아주 저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때로는 인사권자한테 쓴소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 태평천하인데 인사권자는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이 태평천하인데 저 불만 있는 애들이 불순한 애들이야 이렇게 보지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때로는 이런 조사는 냉정하게 해서 객관적인 게 들어가야 인사권자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인사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십몇 프로가 지금 올라갔는데 개선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지표만 보신 게 아니라 의원님 지표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세부 불만 사항까지 다 읽어보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년에 거쳐서 4번을 조사를 했는데 그 불만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이게 저희 설문지는 안 봤어요. 설문지는 한번 봤어야 하는데 설문지는 안 봤는데 설문지 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좀 설문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이건 이제 여기과 건 아니에요. 여기과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정책지역 그 시장님 지금 보좌관들 중에 보면은 시장님 시책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시장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배달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뒤에 계신 우리 장용 우리 씨한테 좀 질의할게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네. 예, 증인은 아닌데 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가 저희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광주라든지 서울에는 다 하고 있죠. 네,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시작은 했어요. 근데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서 혹시 여론조사 해본 적 있나요? 시행 초기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했다가 왜 그러냐면은 당초 배달업을 할 때는 뭐냐면은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셔서 했잖아요. 네. 예, 소상공인들이 그 수수료가 비싼 기존의 민간 업체에 있는 배달 앱들을 사용을 좀 줄이고 수수료가 없는 우리의 배달 명수를 좀 이용을 하자. 네네. 그 취지였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군산시에 대체로 쓰는 게 요기요, 배민 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상공인이 배민이라든지 3개를 썼던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에 3개를 썼던 소상공인이 우리 배민을 그 배명을 쓰게 됐어요. 배명을 쓰게 됐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수수료가 없으니까 이득이죠. 그러면은 3개 썼던 민간 업체의 배달 앱을 하나를 취소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해야 되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처럼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소상공인들은 민간의 배달앱이 우리 군산의 배명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배명은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냥 옵션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뭐 더 소득이 늘어난다 이 개념은 아니고, 물론 일자리 적격거사 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연결 앱은 있겠지만은 특별히 늘어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광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민간 배달 앱들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의 배달 앱들을 쓰면서 그동안 높았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춰서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른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지자체들은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시장님 그 시책 사업으로 공약 사업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걸 갖다 과에 넘겨줬어요. 그럼 과에서 그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지금 순환보직이잖아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 그걸 깊이 연구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책을 만들었던 분이시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우리가 좀 그 배달 앱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을 물어보면은요, 배달앱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 대신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배달료 할인해 주게끔 그 서비스를 해주라. 그런 요구가 사실 많거든요.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배달 앱들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원래 목적대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제가 이제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회 성별 정원, 그다음에 교수 구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예, 네, 정말 미미하게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새로 임용되신 우리 위원님들 그분들도 그 성비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그때 그 의원님 지적을 받아서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직들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다가 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그 사전에 구성할 때 행정지원과에다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를 네, 그러니까 했거든요. 협의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루즈하게 모든 과들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해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하면 협력 안 하면 개선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이루어지길 더 한번 더 바라겠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24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302회 열렸어요. 위원회가 그중에 137개 위원회가 서면 심의를 했어요. 보면 35% 정도 서면 심의를 한 거예요. 그중에 서면에 이제 그게 위원회별로 한 게 아니라 같은 위원회가 최대 뭐 15번까지 또 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도 관련 5개 위원회는 전체 서면 심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병충해 관련 사전 예방 지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서면 지원. 지역 보건 계획에 다 관한 사항도 서면 심의를 했어요. 뭐 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12화 전체를 서면 심의를 했어요. 또 40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40회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서면 심의라는 게 우리 위원회 처음에 구성할 때 보면 우리 위원회는 뭐를 해야 되냐? 규정에 된 위원회가 전문성, 공공참여를 가장 먼저 목표로 하거든요. 전문성이나 공공참여가 서면 심의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가능하면 이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도 있고 또 이제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좀 그 정수에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러면 경우는 국장님 조정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그 건축 관련돼서는 40명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꼭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10명, 5명, 7명, 뭐 많게는 12명 계신 데는 거의가 서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많은 정원수의 회의는 꼭 모여서 대면 회의를 하시는데 정족수가 적거나 한 데는 꼭 서면 심의로 거의 하고 또 중요한 게 우리 군산시 그 복지급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급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서면 심의가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럼 뭘 알고 서면 심의로 해서 그 결의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가서 설명해 줄 때 이거 이렇게 했고 이번에 이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동의를 해주는 건지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어쩜 그 목적에 맞게 좀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면 그 회의를 많이 진행할 수도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조례 제정 시 위원회 구성을 아예 제외시키시던가 아니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시간이 되시는 분로 확답 받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위원회에 참여를 못한다. 다음엔 재위촉하지 마세요. 그런데 위촉이 계속 그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게 또 다른 문제예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통장은 시군구 하부 행정기관이죠. 행정보조 인력이에요. 근데 현재 이 통장들이 몇 명인 줄 아시죠? 848명 정도 있습니다. 네, 848명. 예. 제대로 통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이 통장님에 대한 것들은 해당 읍면농장들이 하고 있지만 물론 그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고 물론 소수의 인원들은 잘 못하고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 첫 번째 아까 동료 의원도 전차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명시에 성범죄 경력 증명서, 범죄 회보서 봤습니까? 그 관련 부분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처음에 자기 진술서를 쓸 때 그런 부분을 다 기재하고 되고 서류 진달을 진술서는 하고 본인의 진술에 예. 의한 거지 법적 그러니까 서류 효력을 진달을 갖지 하고 않습니다. 있는데 예, 그게 예. 의무적인 조항인가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 조항으로 아니더라도 넣으시기 바라겠어요. 왜 우리는 군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 통장으로 해서 800명 이상이 뽑히는데 이분들이 대민 업무를 해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폭력 전과가 있는지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가오 방문을 해서 문을 열고 통장입니다 하고 문을 열었어. 근데 이분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개방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막 욱하는 마음이 있었어. 범죄가 벌어져. 그거에 대해 대비하고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 중에서도 정신병력 경력이 있는 분이
통장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통장님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지역사회 여론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조금 필터링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범죄 관련이나 성범죄 관련 권력 이런 것들은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 사회 여론이 반영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몇 분이 보세요, 보통? 면접은 4-5명 정도가 면접을 그렇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사회의 여론이 4-5명으로 결정이 되고 그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원하신 통장님에 대해서 몇 면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아까 뭐 정신병력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 듣다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아니 그럼 때문에 우리 사전 조사 합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여론 수렴할 수 있는 사전 조사 해요? 아니, 안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 왔을 때 그 주변 분들한테 해당 그 읍면동에서 여론을 듣기는 합니다. 그 듣기는 하는 걸 뭘로 증명하시죠? 지금 우리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이 통장님들 그렇게 여론 조사에서 들었던 거 서류로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서류는 안 남기고 왜 안 남기세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갖고 주변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지원하면 어떠신가 해당 직원들이 물어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 예예. 이 통장 면접할 때 서류 근거는 남나요? 있습니다. 예예. 있어요? 예예. 그럼 서류 근거에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예예. 차후에는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를 부탁드리고 임명 시에도 이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범죄하고 성범죄하고 회보사 받기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세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세형 의원입니다. 본자료 1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에 관한 부분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개선이 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여기 본자료를 보면 서면으로는 충분히 그 뭐 지출 내역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모든 게 올라와 있는데 각 읍명동 홈페이지에 이런 공고가 안 돼 있어요. 공고가 된 곳이 2곳이고 청사 신축 관계로 한 면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수입 지출 내역 공고에 예. 수입 지출 내역이요? 예예. 공고. 지난번에 그 2023년도에 그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부분 그다음에 또한 그 프로그램 관련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현장 그 사전 점검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2번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항이 사실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갖고 그 회계지출 관련 부분은 아주 투명하게 많이 개선됐고 그다음에 그 해당 그 반기별 감사 관련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게시 관련 부분도 뭐 일부 몇 개 읍면동에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게시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 수집한 걸로는 뭐 23년도 뭐 후반기까지 정도. 근데 그 외에 18곳은 거의 공고를 않고 있어요. 왜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그 수강료 그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관련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읍면동이 하부기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잘 협의해서 꼭 공고될 수 있도록 시민과 수강자들 모두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체력인증센터의 지금 직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체육시설관리과에 있는 예. 그 국민체력인증센터 관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한 5-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임기제로 채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뭐 기간제로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제로 다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자격증을 소지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기간제로 해서 다시 채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직업에 대한 불안, 초조, 또 재임명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 급여가 어디서 나가죠? 그 해당 부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 이분들이 그게 보조금이 일부가 와가지고 그런 사업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예, 관리부서는 하여튼 그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급여가 이게 적은 급여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많이 나가고는 있는데 이 기간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자기가 근무하면서 매년 그 신분 불안으로 인해서 업무에 매진하지 못하고 또 그 책임 의식도 저조하고 하다는 게 그분들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들은 임기제로 좀 채용해서 나오는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기준인건비 관련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임기제가 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도 1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임기제 관련 공무원이 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상당히 저희도 엄격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 나오는 금액이 그 대한체육회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임기제 7, 8급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 지금 서군산에 지금 체육센터에도 체력 증진센터를 만들어 놓으셨던데 그쪽도 이분들이 나가야 되나요? 의원님 제가 근데 그 서군산 복합체육센터에 그 체력인증센터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와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통하여 직원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